저는 꿈만 같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구글이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힘을 얻으셔서 지금 뭐 한 100분 정도 좀 넘게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학교 한 학교당 한 분씩 계산하면 거의 밀당 10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분이 오셨으면 거의 한 10,000명이 이거 알리고 그래서 10,000명이 또 10만 명을 알리고 서브면에 계속 쓰게 되니까 이렇게 작게 이렇게 교육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서서 오전부터 계속 들으신 게 그 구글 툴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하셨잖아요. 이제 궁금증 하나가 저도 교육 현장을 많이 보고 지원하는 일을 했는데 한 가지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 컨텐츠에 대한 그 목마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해서 그럼 과연 어떤 수업들을 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상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순서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똑같잖아요. 미션, 존재하는 이 교육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접근할지,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저 누구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동그라미 재단을 통해서 아마 아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어썸스쿨을 통해서 아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키친을 통해서 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원래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교육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업이 완전히 교육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 뭐 요즘 진로나 창의융합 교육, 기업가정식 교육 이런 교육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구글을 활용한 또 교육, 창의융합 교육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아저씨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많이 아시죠? 미래학자, 미래를 고민하는 참 바쁘실 텐데 우리나라 학생들까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나 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맨날 야자하고 이런 걸 보고서 얘네들이 미래에 필요 없는 걸 왜 이러고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됐고요.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크게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구글을 만든 2명 중에 1명인데 이 얘기도 저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기업들도 많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고 이러는데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더 빨리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는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움 드리러 왔고요. 이런 변화들, 500대, 총 50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없어지고 있죠. 점점 없어지고 있고, 국가의 경쟁력이 막 점점 없어져 가는데, 이대로 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2등이 구글이네요, 역시. 정말 좋은 큰 회사죠. 또 배경을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뭐 많이 아시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교육 개정이 계속 되고 있죠. 2015년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표현들을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가 앞으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사회가 변하고 대학도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미 이런 학생들을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이고 자유학기제도 만들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만들고 대학교 정책, 입시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시 학생들이 다양한 꿈갖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키워드가 꿈갖기, 창의융합, 학생 참여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구글 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최적화된 이걸 안 쓰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은 이것들을 꼭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수도권 지금 저기 마라도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죠? 독도에서도 못하고 저는 그런 데 갈증이 되게 컸었거든요. 전국에 학생들이 많은데 전국에 학교도 많고 지역이 많은데 기회의 격차가 되게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회의 격차도 저는 이 IT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돼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코이 물고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너무 진로교사 분들은 너무 진부하신지 너무 잘하시는 물고기인데 이런 게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보는 세상에 따라서 인생이 훨씬 크기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같은 물고기지만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고기, 아이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IT is possible이라는 얘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이 정보의 격차들, 그 기회 격차들을 해소하고 있는, 이미 구글은 그걸 해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 안에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경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할까 접근법인데요. 예, 이것도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선생님들? 네, 예전에 공부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네, 그렇죠.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 교육의 미션이죠. 우리나라 교육의 미션.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 공부를 수십 년을 해봤지만 이 우리나라 학교 제가 받았던 교육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걸 깨닫고서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자주적이지 않을까, 뭐 나는 민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사실 이대로만 하면 뭐 교육 뭐 학원 갈 필요도 없고 애들이 뭐 사교육 받을 필요도 없고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대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뭐 키워드를 좀 추격해봤는데. 학교가 하는 역할은 이제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세상을 준비하는 거고 이타적인 사람, 협력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또 하나의 또 이거 오전에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게 어디의 미션일까요? 구글. 역시 교육의 효과가 있네요. 구글의 미션. 구글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공공기관이 하는 정말 좋은 역할이잖아요. 이 기업의 역할이라기보다. 그래서 추격을 해보니까 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세상에서 이타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집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학교에 맞추면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학교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기회가 지금 드디어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글을 되게 사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자면 더 좋아하겠어요. 원래도 좋아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냥 감탄을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을까,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교육을 참 사랑하는구나. 교육은 아니겠지만 저는 구글의 팬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분들의 팬이기도 해서 팬미팅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정리하면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아마 설명을 다 하실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 이미 지식 정보 교육은 많이 다 하시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과거부터 아이들한테 이 지식을 넣어주는 머리 지식을 넣어주는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필요한 교육들이 그걸 통해서 상상해내고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 가치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이 이런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하는 지식들의 이 상상력과 경험의 기회를 더해주면 훨씬 많은 교육들이 더 좋은 교육들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콘텐츠를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는데 오늘 또 특히나 진로교사분들께서 진학 상담교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진로 교육에 대한 것들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들, 학생 주도죠. 뭐 거꾸로 수업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것들이 학생들한테 주제를 주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을 먼저 첫 번째 아마 그 안에는 여기에서 빠진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뒤에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뭐 이런 수업을 이미 많이 하시죠. 버킷리스트 수업 매 학기 첫 시간마다 아이들이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걸 더 진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글 툴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아까 보셨던 호의 구글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는 이유가 구글 혹시 유튜브에서 버킷리스트 영상 찾아서 아이들 보여주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실까요? 네,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까 코의 물고기 똑같이 보셨지만 보지 않고서는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들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14,500개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미리 이걸 보여주고 특히나 영어로 또 치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개죠? 90만 개.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걸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세상을 꿈꾸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 학생들한테 막 꿈을 물어보면 뭐 그 부모님들만 아는 그런 직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공감하시죠? 뭐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직업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이런 영상을 일단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좋은 영상 하나 찾았는데 그 이제 학교로 돌아가시면 유튜브를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미 학교에서 그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영상 기록을 해놓은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현재를 그리워하다 뭐 이런 조회수가 6천이 넘는데,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학교에서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한 9분이 넘는 거라 지금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만들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이걸 보고서 하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건 이제 도입 정도의, 그리고 제가 다양한 수업들, 그리고 뭐 학생들한테 아까 뭐 지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제가 지도들을 보면서 놀랐는데 전 세계 어디 다 가볼 수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럼 이거를 어떤 주제로 할까?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그 교육의 목표가 다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때 상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번에 여행 가이드가 돼보는 거다라는 그 상황을 설정해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서비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뭐 검색이나 지도나 프레젠테이션,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아까 보셨죠. 그런 것들로 학생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여행지도 그냥 너희들 한번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해봐라고 해서 안 나오거든요. 이걸 또 한번 검색을 미리 하면 그냥 관광 명소만 딱 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학생들의 이 관점을 확 키워주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유튜브도 또 활용하시면 좋죠. 유튜브에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세계의 명소, 이런 영상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자료들이 너무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새로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수업 시간에 틀어만 줘도 학생들이 꿈꾸는 그 여행지에 대한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남학생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FC 바르셀로나 한번 가보는 거, 메시가 뛰고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 이런 게 제 소원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느꼈는데 와,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꿈꾸는 뭔가 명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를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서 띄웠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글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계의 모든 정보가 있잖아요. 이걸 또 위성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위성으로 바꾸면 더 사실감 넘치는, 그러니까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네, 신이 된 것 같은.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구장 안을 막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학생들한테 그냥 뭐 축구장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그 안을 직접 자기가 뭐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교육들, 저는 이런 체험들이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장이 메시가 뛰는 구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걸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학생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관광지만 또 보면 재미없으니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주변을 누르시면요,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먹는 거, 뭐 이렇게 숙소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 그 주변에 있는 뭐 맛집들이 같이 막 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여행 뭐라고 할까요? 그 여행 코스를 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고, 이걸 통해서 기획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뭐 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걸 하면 또 느낀 게 또 보니까 공항을 못 가본 친구도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공항을 못 가본 친구도 있고, 이걸 이제 제가 인천국제공항을 눌러봤는데 그럼 똑같이 뜨거든요. 그럼 실제 공항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교실을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 이런 활동들도 있고, 또 저 궁금했습니다. 마라도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마라도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마라도로 걸어 다닐 수가 있으세요. 이런 체험들,
그런 가상의 체험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게 그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정말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가볼 기회가 별로 없죠. 사실은 뭐 돈도 많이 들고 이걸 또 검색을 해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도로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똑같이 들어가면 안에를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실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뭐 가게들이 있는지, 뭐 사람들의 뭐 스타일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게 다 상상력이 더해주면 굉장히 많은 수업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도를 활용한 한 가지 예시였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는 기자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요즘 학교에서 직업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직업 체험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한계는 그냥 겉핥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만 듣고 그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껍데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 이런 것도 결국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뭐 기자라는 것들은 이제 인터뷰잖아요.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인터뷰도 역시나 유튜브를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의 뭐 수십만 개의 영상이 있죠. 수십만 개의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학생들이 과연 영상 인터뷰는 뭘까? 인터뷰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미리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영상을 한번 보고서 스스로 그 영상 인터뷰 기획을 해보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리고 구글 문서를 통해서 하면 협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같이 팀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그걸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뭐 지역에 있는 뭐 다양한 직업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하고 발표까지 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직업인 인터뷰도 영상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뭐 직능원에서도 많이 만들고 한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지 않을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 되게 재밌는 인터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뭐 기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참신하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학생들이 이걸 참고해서 직접 만들어 보게끔 하는 거죠. 아까 컨텐츠 크리에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예시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접 영상까지 만들어 보는 아까 뭐 유튜버,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튜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BJ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 BJ라든지 제가 제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또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이 BJ라는 직업을 몰라서 학생이 넌 꿈이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전 BJ가 되고 싶어 아프리카에서 BJ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야, 너는 왜 아프리카 왜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전혀 상상을 못 하시는 거죠. 아니 한국이 좋은데 아프리카 왜요? 이게 아프리카가 인터넷 사이트인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기서 큰 문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이랑 이게 너무 다른 격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려드려야겠다 했는데 요즘에 뭐 거의 인터넷 연예인이랑까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리머라고 하기도 하고 유튜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까 뭐 대도서관이라는 분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 나타났네요. 대도서관 이분이 아까 그 대도서관인데 수익도 굉장히 크시죠. 수익도 굉장히 크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몰랐거든요. 예, 정말 예측할 수가 없었던 직업인데 이러면서 광고도 찍으셨죠 얼마 전에.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네. 예, 자랑하려고 올렸습니다. 네, 인천 터미널에서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네, 사진 찍었습니다. 네,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부모님들은 모르시는데. 근데 제 모교가 중앙대학교인데, 얼마 전에 갔는데 되게 재밌는 게 생겼더라고요. 학교 안에 콘텐츠 뭐 랩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생겨서 대학생들한테 이런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뭐 유명한 BJ들이 직접 학교로 와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BJ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교육 변화가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미리부터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좀 재밌게 이렇게 재밌게 콘텐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업들. 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냥 유튜버라고 검색을 하면 한 15,800개 정도 영상이 나와요. 그만큼 많은 유튜버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분야가 다양합니다. 애들은 게임을 좋아하죠. 남자 학생들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유튜버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8,700개 정도 영상. 게임 유튜버도 있고
그리고 또 리뷰라고 혹시 아시나요? 리뷰. 물건을 뭐 하나 사면 이게 뭐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습니까? 이런 걸 분석을 했는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부모님들이 이제 장난감 관심 있어 하시고 이러니까 리뷰하는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7,600명 넘는 명이 아니라 그 영상 업로드 된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패션에 관심 많으세요. 뭐 학생들, 여학생들도 그렇고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그 패션을 주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 뭐 먹방 뭐 많이 보시죠.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던데 또 집에서 혼자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걸로 또 계속 뭐 수익을 만드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켈리라고 해서 아시죠? 손글씨 학교 안에서도 요즘 자유학기제 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강좌 같은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다섯 번째는 아까 컬처럴 인스티튜트에서 어디죠? 미술관 보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가 오늘 큐레이터니까 네가 한번 보고 싶은 작품을 골라서 직접 발표를 해봐라. 뭐 이런 미션을 주는 건데, 그래서 그러려면 학생들이 이제 보겠죠. 막 볼 텐데 여기 이제 컬처럴 인스티튜트 사이트거든요. 아트 프로젝트를 이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김홍도 같은 작품이다 하면은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거를 면밀하게 이제 학생들이 관찰을 하고서 그걸 서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떻고 이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큐레이터가 됐다는 가정을 하고서, 그리고 뭐 렘브란트가 관심 있는 친구면 또 다른 작품을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에는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기획을 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뭐 창의적 활동, 진로교육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직업을 간단히라도 조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모바일 앱도 많이 쓰죠.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앱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앱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학생들한테 또 이거를 수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플레이 스토어를 많이 쓰시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실 때 플레이 스토어 쓰실 텐데 이거는 학생들이 앱을 한번 홍보하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제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일단 나오죠. 사이트가 나와서 들어가면 카테고리를 보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앱들이 있어요. 정말 뭐 거의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뭐 건강에 관련된 앱도 있고 뭐 요리도 있고 뭐 데코레이션 뭐 다양한 뭐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앱도 선생님들이 쓰셔도 좋을 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가 보시면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플레이 스토어에 딱 들어가시면 이게 다 무료 앱들이에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까 뭐 유튜브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TV를 통해서만 이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EBS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뭐 다양한 겁니다. 뭐 학습 도구들도 있고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저는 또 추천하고 싶은 게 이 테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강연 많이 들으시죠? 이것들을 거의 무료인데 몰라서 못 듣는 학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테드 같은 강연들도 틈날 때마다 하나씩 들으면 외국어 학습도 되고 이런 걸 이제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뭐 구글 스쿨이다 하면 구글 스쿨 앳, 뭐 테드 앳 구글 스쿨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서 강연회를 만드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것만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이거를 뭐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이런 것들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직업 중에 저도 몰랐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직업이었어요. 조사 분석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뭐 닐슨이나 뭐 그런 갤럽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그냥 그 선생님들이 설문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뭐 주도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반에 뭐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하는 거죠. 뭐 교과서가 필요 없습니다. 검색하면 다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이런 거구나. 이제 학생들이 감을 잡으면 우리 반에서는 뭘 주제로 설문조사를 해볼까 이런 것들을 또 상상력을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서 이 구글 설문지 검색하면 이게 쉽게 나오거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너무나 편리하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정말 너무 편리하게 너무 돼 있어서 이렇게 이것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편리하게 학생도 아이들이 설문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반 아이들이 인식이 이렇고 뭐 서로 뭐 어떤 관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또 교육이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트렌드 분석가. 제가 구글 트렌드를 보고 힌트를 좀 얻은 건데 뭐 매년마다 책이 나오잖아요. 뭐 2015 트렌드, 뭐 2016 트렌드에서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 검색한 게 데이터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이제 트렌드랑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것들 한번 이슈 같은 것들을 다양한 이슈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올해도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뭐 배경이나 원인이나 시사점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일단 뭐 트렌드 사이트에 가시면 그 여기 뭐 올해 검색어라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게 뭐 파리 테러 뭐라 그렇죠?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배경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뭐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겠죠. 갑자기 뭐 테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상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하나의 뭐 이슈 주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과관계들 그런 것들을 서로 논리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제가 그 진로교육 관련해서는 이 정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10,000개가 넘는 뭐 직업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직업군을 직접 와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직업군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이런 온라인 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학교 교실 안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너무 많죠. 뭐 아까 근데 이거는 영상을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 뭐 360도 영상 이것도 제가 보면서 혼자 집에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신기해갖고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검색을 제가 해보니까 주제가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죠?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360도 영상을 검색하면 위에는 뭐냐면 이제 축구 선수예요.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가 뛰는 거 찍어놨어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국가대표 선수 같이 뛰고 있어요. 이런 체험들 할 수 있고 뭐 여행지도 있고 아니면 이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굉장히 빠른 레이싱카를 운전하면서 찍어놓은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찍어놓은 것도 있고 사실 그 평소에 하기 너무 어려운 경험들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는 요즘 스크린이나 이런 게 다 갖춰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직접 하진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상에 맞는 주제별 뭐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어스도 이게 제가 최근에 한번 이거는 설치를 이제 하셔야 돼요.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아까 지도는 보셨죠? 맵을 보셨을 텐데 훨씬 더 그 프로그램인데 지구를 거의 데이터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자체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도시들을 탐험할 수도 있고 그 도시를 3D로 보여줘요. 거리를 걸어가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들, 뭐 유네스코 세계 유산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재나 세계에 있는 문화재들을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더 현실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어스도 한글이 지원이 되거든요. 또 무료예요.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직접 해보시면 아까 뭐 화성도 보여주시고 뭐 하셨는데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 이미지도 아까 보여주셨죠. 뭐 화성도 있고 3D 건물들 또 건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 뭐 그런 다양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거리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친절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처럴 인스티튜트인데요. 그 담당자분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거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계 문화유산을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유산들이 왜 홍보가 안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주제를 맞춰서 찾아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수업으로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아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 원더스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이제 지도랑 연결이 돼 있죠. 지도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가서 보시면 학생들이 여기를 이제 걷는 느낌들 이런 것들 여기 계신 분들 막 다는 못 가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가서 직접 본 것처럼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이게 그 학교마다 뭐 동아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생기부에도 많이 뭐 쓸 게 많아지는데 이런 활동들을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 지역 기반한 그 로컬 기반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뭐 달인,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학교 주변에 과연 어떤 달인들이 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모르는데 그걸 찾아서 아까 그 보여주셨던 내 지도 아까 지도 서비스를 만들어서 직접 학생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씩 점을 찍어 놓으면 학교 안에 있는 서로 다른 학생들끼리 다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맛집이나 뭐 이런 장인들 찾는 건데 제가 하나 구글 어느 분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제가 공유를 받았거든요. 근데 무섭게 찍으셨죠? 이게 뭔가 눌러봤더니 네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중요하죠. 오늘 뭐 먹을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맛집 지도를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서 전국에 다니시면서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개해 버리셨거든요. 공개해서 누구나 링크가 있으면 보실 수 있게 그래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 칠판에다가 저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그 구글 문서 있죠. 다 들어가실 수 있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학생들도 전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은 많고 우리 학교 주변에 과연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뭐 커뮤니티 매핑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드시면 주제별로 이렇게 많이 있죠. 네, 굉장히 세심한 분인 것 같아요. 메뉴별로 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거 보면서 좀 놀랐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주제로 뭐 하실 게 뭘까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어떤 뭐 광주에 있는 어떤 학교를 보니까 그 자기들 학교 주변에 여행 코스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서 다른 이제 학생들한테 공유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 뭐 이렇게 종이를 막 돈 주고 뽑지 않아도 그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 동네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위험지도 아까 뭐 장애인분들한테 위험한 지역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미해 요소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동네 얼마나 많은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그 지도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요즘 교내에서 대회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회도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들은 또 뭐 그 학생들한테 학교 행사를 굉장히 많이 맡기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 중에서 뭐 수학여행도 가셔야 되고 체험학습도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직접 가시기에는 뭐 피곤하시잖아요. 직접 가시기 전에 미리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뭐 얻는 대회를 하신다거나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 탐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 탐방도 많이 하시고 뭐 학생들이 대학 왔다 갔다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해외에 있는 대학은 못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지도를 통해서 갔다 와서 발표회를 하는 거죠. 내가 이 구글을 통해서 이런 대학을 한번 가봤는데 어떤 문화가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대회를 여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대회를 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겠죠. 그런 걸 공유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확산하는 문화들. 그리고 학생회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설문조사를 예전처럼 그 과거의 방식으로 막 종이를 뽑아서 막 손으로 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스마트하잖아요. 너무 스마트. 학생들도 되게 잘하거든요. 학생들 너무 잘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번 쫙 돌릴 때 굉장히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들은 뭐 주제가 너무 많아서 뭐 역사 동아리가 할 수 있는 활동도 굉장히 많을 거고 뭐 홍보 동아리, 뭐 번역 동아리 이런 것들 이제 주제별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상상을 하셔서 만드시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진짜 학교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의 기회와 이런 체험의 기회를 주실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강조했던 지식의 상상을 더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들 그게 저는 구글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구글의 미션을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진로 교육을 할 때나 뭐 인성 교육이라고 하죠. 요즘 할 때 그 미션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기업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 개인도 이 존재하는 목적을 심어주면 학생들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로 교육 하실 때 뭐 비전 찾기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비전에 앞서서 내가 어떤 목적을 한 번뿐인 삶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학생들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에 약간 그죠 이렇게 재밌게 바꾼 건데 미션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고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고 정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게 정말 선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우리 학교도 우리 반도 다 똑같은 1반, 2반, 3반이 아니라 미션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미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학생회 아니면 한 개인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미션을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 그 교육과 학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미션을 바탕으로 뭐 올해 계획들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목표가 생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 이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학교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뭐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뭐 방학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오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다시 더 우리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사실 뭐 하나를 학교에서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글이 함께 도움을 주시는 거고 저도 이렇게 온 거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들으신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 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많이 좋은 목적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